안녕하세요. 책을 그리고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라는 브로커리지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봉기 작가님의 책이고요. 더불어시민당 최고의원도 지내시고 또 너와 나의 친구들 그리고 왜 우리 이웃들이 돈에 쪼들려 사는지를 연구합니다를 모토로 하는 구봉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이 조금 달랐어요. 이게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에서 책을 풀어내서 이거를 소개해서 저한테 이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게 포인트는 투자는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이고 요런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떤 정보를 거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낙관론과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할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므로 또 크리티컬 띵킹이 필요하다는 것에 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목차를 좀 읽어드리면 자, 투자 처음부터 불리한 게임이다. 당신이 만든 룰은 어디에도 없다. 혼자만 반대로 걷기 힘들다. 이야기꾼은 진실이 필요 없다. 설마의 날은 언제든 온다. 또 다른 이름 선동. 뭐 이런 긍정적이지 않은 멘트들로 이렇게 꽉 찬 책이에요. 자,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지만 회의적인 관점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 시점이라서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군중이 주는 정보는 늘 옳은가? 자, 동조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작가님은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정보적 영향과 또 규범적 영향이 그것입니다. 자, 정보적 영향에 의한 동조 현상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잘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남들이 취하는 행동, 남들이 막 일로 가면 자, 그것을 보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들이 이제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동조를 통해서 이제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려는 건데요. 사람이 많이 가는 음식점은 맛있을 것 같다. 베스트셀러는 뭐 분명 좋은 책일 거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규범적 영향에 의한 동조 현상은 집단의 인정을 얻거나 아니면 불인정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조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 저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이제 맞다고 동조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노라고 하는 건 정말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정보의 부족함을 동조를 통해서 채우겠다는 생각은 이게 잘 모르지만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약간 무책임한 자세일 수도 있다고 책에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좀 뜨끔했어요.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다 한다 그래가지고 나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니까 공부를 하고 들어가자. 제가 뭐 주식을 처음 할 때나 아니면 육아도 일단은 책을 10권 정도 파고 이제 이해가 되면 들어가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또 시작한다고 하면 마음을 먹으면 오늘 하거든요. 오늘.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한 10권 책을 이제 잡고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남들이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것과 나에게 좋은 것을 분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나서도 투자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좀 융통성이 없기도 한가요? 근데 이제 내 생각의 뼈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그게 개런티 되는 게 아니니까 꼭 회의적인 자세로 이제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물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저의 뭐 이게 이익이 되는 게 없겠지만 이제 제 얘기도 이제 전문가 의견으로 들어주시면서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이제 크리티컬 띵킹을 하시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가는 그런 투자 아니면 똘똘한 내 집 한 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몰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조금 강화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발표를 했고 저의 파트너로 일하시는 이제 몰기지 분들이 은행에서 시행되는 시점이 이제 발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케이스로 설명드리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해가. 자, 55만 불짜리 집을 사시려는 커플이 있으신데, 자, 그러면 20%는 다운팩 하시고 80%는 은행에서 대출 몰기지를 받아서 이제 집을 사실 건데, 자, 그렇게 몰기지를 이제 퀄리피케이션 하는 계산 방법 중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4.79 또는 이자의 2% 중에 더 높은 걸로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0.5% 정도 높아지면 몰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만 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2만 불이면 부동산에서 많지도 또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자, 이 책의 제목처럼 투자의 심리학, 투자는 심리학입니다, 정말. 자, 2017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외국인 텍스가 도입이 됐었을 때도 사실은 토론토나 GTA의 외국인의 매매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위축이 되고 겁을 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 테스트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이면 이 스트레스 테스트의 시나리오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 이제 셀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시도가 되기 전에, 시행이 되기 전에 좀 팔아보면 좋겠다 하셔서 지금도 리스팅을 많이 준비 중이에요. 근데 내가 바이어라면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내가 몰기지를 정말 맥스해서 집을 사야 하는 경우, 아니면 나는 몰기지가 필요 없다, 그냥 캐시로 사거나, 아니면 몰기지 별로 뭐 조금만 받으면 돼, 뭐 그런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자, 이 맥스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면 내가 원래 살 수 있는 버짓이 조금 내려가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내 캐시로 이제 얹으시거나 아니면 몰기지에 맞춰서 이제 버짓을 조금 내리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 상황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기 전에 내 몰기지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셔야 하니까 조금 서두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몰기지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바이어와 셀러가 이제 살짝 멘틀이 흔들릴 수 있는, 이제 6월쯤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시행되고 나서 이제 약간 소프트한 스팟에가 되면 그때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내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인생이란 게 누구에겐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 시련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런 시련을 이제 기회로 잡으실 수 있게, 기회로 바꾸실 수가 있게 저도 눈 말똥말똥 뜨고 공부하면서 지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의적인 관점으로도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책, 투자의 심리학. 한 번 읽으세요. 두 번 읽으세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